자, 중국은 혐오하는 대상이나 정오하는 대상에 대해서 거꾸로 이름을 쓰거나 로고를 거꾸로 돌리는 문화가 있습니다. 김민석은 대한민국 태극기를 거꾸로 달고 중국에 정화시켜드리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멸공 보고 싶습니다. 답답하고 입이 근질근질하겠지만 형님들이 목에서 피가 나오도록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칠 수 있는 시간이 곧 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아껴뒀다가 터뜨리세요. 그만큼 지금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우리는 하나의 전환점에 서 있다는 걸 잊지 마. 그 전환점이 곧 다가온다. 그걸 잘 극복해야 된다. 그걸 극복하면은 지금보다 좀 더 확장성이 생긴다. 자, 저는 형님들에게 얼마 전에 왜 큰 일을 앞두고 중국으로 가냐 그런 이야기를 형님들에게 한번 했죠. 그리고 제가 오늘 점심 방송에 청나라와 명나라는 친북과 친중이다 라고 설명드렸죠. 자, 김민석은 명나라 사신이죠. 그러면은 고로 친중이죠. 그래서 김민석은 중국에 갔습니다. 근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김민석이 중국에 갔는데, 자, 중국은 혐오하는 대상이나 정오하는 대상에 대해서 거꾸로 이름을 쓰거나 로고를 거꾸로 돌리는 문화가 있습니다. 김민석은 대한민국 태극기를 거꾸로 달고 중국에 가. 이건 실수가 아니죠. 중국에 대한 충성맹세예요. 충성맹세. 중국에 대한 충성맹세로 태극기를 거꾸로 다른 거야. 한 번, 두 번이니. 이래야 대한민국이 되죠. 자, 민석이는 저주받을 겁니다. 제가 민석이를 거꾸로 만들었어요. 자, 저는 태극기를 바로 한 거지 김민석을 싫어해서 김민석을 일부러 거꾸로 돌린 게 아닙니다. 저는 김민석을 저주하지도 않고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이분의 정치 활동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태극기가 거꾸로 되어 있는 걸 저는 바로 돌렸을 뿐이에요. 이분에게 어떠한 감정도 없습니다. 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거꾸로 되어 있는 태극기를 바로 세운 것뿐입니다. 기분 좋죠, 형님들? 기분 좋죠? 태극기도 바로 세우고 민석이도 거꾸로 뒤집고. 와, 이거 완전 일석이조. 아이고 민석아, 아이고 여러분 새끼 좋아? 응? 아유 참네, 태극기를 왜 거꾸로 달았냐? 자, 이런 새끼들로 더럽혀진 눈 정화시켜드리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멸공 보고 싶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검지손가락 위치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훌륭하다. 이 정도면 훌륭하지. 견착이 뭐 거의 뭐 스탠더드급인데 뭐 저 나이에 저 정도 견착이면은 저는 99점 드리겠습니다. 기술 점수 99점, 예술 점수 51,800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 이 씨발, 이거 뭐냐? 이거 뭐냐, 이거? 요렇게 할까? 재명아, 뒤통수 조심해라. 우리 재명이 뒤통수 조심해. 야, 이거 뭐냐, 이거? 야, 이거 합성 아니야, 이거? 연합뉴스. 미치겠다 진짜. 아유, 윤카 견착 제대로 하셨네요. 뽕뽕 퓨. 참 뭘 해도 안 어울린다. 뭘 해도 안. 응? 뭘 해도 안 어울려. 야, 이거 청와대에서 검수했을 건데 사진. 이거 청와대에서 보도자료로 뿌렸을 거란 말이야. 응? 지금 이 사진을 연합뉴스에서 찍어서 청와대에 검수받고 사진을 올렸을 거란 말이야. 이 사진이 제일 잘 나왔는가 봐. G 등급 받은 거야. 아니 이게 제일 잘 나온 거면 도대체 다른 사진들은 어떻게 나왔다는 거야. 참 진짜. 아우 배 아파. 공항도 다 와가네. 웃겨 죽겠다. 씨. 지금 올공에서 뭐 윤석열 대통령 구호가 나온다고? 이거 위험하다. 자, 오늘 장동혁이가 정치 세력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정치 세력이라는 말을 태원하면서 쓰고 나서 특정 정치 세력이 올공을 먹으려고 한다 하면서 그 정치 세력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올공에서 윤카 이야기가 나온다? 이거 선동이죠. 이거 위험합니다. 모스탄 대사가 윤 어게인을 외쳤다고? 이거 나는 반대입니다. 그냥 모스탄 대사가 윤 어게인 외친 걸로 끝나야 돼. 이게 구호로 나오면 안 돼. 모스탄 형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그거는 모스탄 형님의 입장인 거고, 형님들 정신 차리세요. 올공에서 지금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섞여 있단 말이야. 적셔야지. 모스탄이 했다고 무조건 맞는 게 아니라고. 아니 모스탄이 한 게 왜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지? 이런 거를 경계하라니까. 우리 뭐 자역당이나 윤 어게인 집회에서는 이런 거 하면은 맞아. 이거는 충분히 좋은 의견이지. 그거는 인정. 그런데 내가 오늘 점심방송에서 이야기했잖아. 적셔야 된다니까. 이렇게 돼버리면은 야 저기 윤 어게인들 모여있다. 이렇게 돼버린다고. 이런 프레이밍이 된단 말이야. 이거 그냥 단순히 기자회견으로 끝내야 된다고. 그걸 구호로 가져가려면은 내가 적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적셔야 돼.
어차피 결국은 윤 어게인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끝에는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어. 왜? 윤석열 대통령 말이 다 맞았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 때문에 비상계엄 했잖아. 결국 그 종착지는 윤 어게인이 맞아요. 맞지만은 너무 성급하다. 이렇게 되면은 오늘 장동혁이가 특정 정치 세력이 올공을 점령한다. 그 발언이 나오고 나서 오늘 이렇게 시작이 돼버리면은 당장 언론들은 내일부터 윤어게인 세력이 올공에 침투했다. 윤어게인 세력으로 변질되는 올공, 진압의 빌미를 준단 말이야. 더 이상 자유로운 집회 시위가 아니다. 더 이상 자유로운 시민들의 모임이 아니고 이제는 윤어게인 세력으로 변질된 올공. 언론들은 그렇게 형님들을 몰아갈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모스탄 대사의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면은 형님들은 원위치 하셔야 됩니다.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기자회견으로서 그걸로 끝내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적셔야 됩니다. 형님들이 아셔야 돼요. 이 집회의, 이 시위의 끝은요, 결국은 윤 어게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잖아. 결국 이 집회 시위의 끝은 윤 어게인입니다. 근데 그 것이 너무 빨리 오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속도 조절하셔야 됩니다. 속도 조절 안 하고 아직까지 계몽이 덜 되고 아직까지 부정선거에 대한 정의가 확실히 머리에 정립이 안 된 사람들에게는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산당이 우리 사회 속에 침투해들듯이 우리도 저들 사고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스며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적셔야 돼요. 너무 빠릅니다. 소나기는 피합니다. 맞질 않아요. 이슬비는 우리가 야 이거 비냐 안개냐 이러면서 이슬비를 두려워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서서히 젖어가죠. 하지만 소나기는 피합니다. 너무 빠릅니다. 형님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올림픽 공원의 종착지는 윤 어게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압니다. 정치인들이 그걸 모를까요? 지금 대한민국 부정선거에 대해서 가장 먼저 주장했던 사람이 공개적으로 가장 먼저 공직에서 했던 사람이 대통령이었어요. 그걸 막기 위해서 일선에서 가장 먼저 움직였던 사람도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부정선거를 언급하고 공식적으로 대통령으로서 그걸 막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게 재선거가 이루어지고 재선거에서 뒤바뀐 결과가 나오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맞다라는 게 인정돼 버리는. 정치권은 그래서 지금 설레발을 치고 있는 거예요. 특정 세력, 특정 정치 세력. 계속해서 이런 프레이밍화를 하는 게 결국은 형님들의 입을 털어막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다리세요. 인내해야 됩니다. 지금 외치고 싶겠죠. 윤 어게인은. 하지만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기다려야 돼요. 이 올공 집회 시위의 끝은 윤 어게인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모든 게 윤석열 대통령이 하려고 했고 이걸 하다가 탄핵당했으니까. 이때까지 잘 만들어 온 이 올림픽 공원의 집회 시위를 한순간의 감정 폭발로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그동안 우리가 한 달 가깝게 해온 이 시위가 자칫 템포를 잃어버리면 무너지는 겁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답답하고 입이 근질근질 하겠지만 형님들이 목에서 피가 나오도록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칠 수 있는 시간이 곧 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아껴뒀다가 터뜨리세요. 타이밍이 템포가 조금 빠릅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한미 공조, 국제 수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판사들을 겨냥해야 됩니다. 판사들에 대한 그동안 국민이 가지고 있던 신뢰, 믿음을 이제는 깨뜨려야 돼요. 이게 판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판사들이 이렇듯 뒤에서 선관이라는 거대 힘을 가지고 대한민국 정치인들을 협박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정치인 위에서 휘두르고 있었다. 타겟을 판사도 같이 잡아가야 됩니다. 이제 왜 이걸 하느냐? 바로 판사들의 공정, 신뢰, 믿음 이걸 흔들어 놔야 돼요. 사법부를 흔드는 겁니다. 우리가 믿었던 사법부가 알고 보니 선관위와 짬짬이를 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오히려 국민을 법으로부터 지켜줘야 될 판사들이 그 법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자신들의 권력을 누려왔다. 사법부의 신뢰를 흔드는 프로파간다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거는 짚고 우리가 하고 가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판사들이 나와서 하는 거 봐봐봐. 노태하게 하는 거 봐봐봐. 실실 웃으면서. 그리고 지금 헌재 판사들이 어떻게 재검표, 헌법소원 전부 기각 때려버리잖아 지금. 우리는 이제부터 뭘 해야 된다? 선관위에 연루되어 있는 판사들을 흔들어야 됩니다. 재밌는 거 아세요? 판사들은요 의외로 급이 많습니다. 판사들은 직접적인 협박이나 이런 걸 하시면 안 돼요. 걔네 조직을 흔들어야 돼. 걔네들끼리 싸움을. 너네 때문에 우리까지 욕을 먹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쉬. 판사들끼리 싸움을 붙여야 돼. 너네 때문에 우리 사법부 전체가 신뢰를 잃었어. 법조인들의 건드리지 말아야 돼.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그 선이 바로 신뢰입니다. 이 신뢰가 무너지면은 법조인들의 말에 영향력이 확 떨어지죠. 그래서 법조인들은 신뢰라는 것을 굉장히 명예보다 더 중요시합니다. 그들의 약점은 신뢰예요. 이 신뢰가 흔들리는 걸 굉장히 경계하는 게 법조인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들의 약점을 건드려요. 이번 선관위원장들의 이러한 행태를 우리는 법원의 신뢰와 연결지어서 법원의 신뢰를 흔들어버려야 돼. 결국
법원은 자신이 입으로 뱉는 판결문에서 모든 걸 결정합니다. 국민들은 왜 그 말을 따를까요? 법원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정할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법원이 더 이상 공정하지 못하고 법원을 믿을 수 없다면 그 신뢰는 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판사의 판결은 힘을 받지 못합니다. 신뢰가 무너진 사회에서는 어떠한 권력도 어떠한 법도 힘을 가지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지점을 뚫어야 됩니다. 그렇죠. 결국 선관위의 판사들이 업무를 제대로 안 했다. 판사들은 의도적으로 그랬을까? 의도적으로 모른 척한 걸까? 알면서 덮은 걸까? 아니면 정말 몰랐나? 알면서도 덮었다면 그거는 범죄요. 정말 몰랐다면 그건 무능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판결을 맡겨왔었다. 과연 이들의 판결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가? 신뢰해야 되나?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데 이들의 새치혀에 우리의 생을 맡겨도 되나?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 그들을 신뢰할 수 없다. 이번 선관위 사태를 봐라. 자, 이런 식의 프레임을 가져간다면 법원 내부에서도 판사들도 자성의 움직임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선을 긋는 세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는 조직 안에서 당연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 선관위원장이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하나의 라인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편성되어 있는 사람들 위주로 선관위원장을 지역선관위부터 선관위원장을 맡게 되죠. 그러면 그렇지 못한 방골 세력들은 항상 이들에게 불만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이 불만을 표출시킬 수 있는 도화선을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싸움을 붙이고 싸움이 나면은 구경하면 됩니다. 싸움은 형님들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어야 돼요. 자,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봅시다. 복싱. 자, 제가 라이트 훅을 날렸는데 상대의 왼쪽 눈두덩이가 찢어졌어요. 그래서 피가 납니다. 그 눈두덩이를 계속해서 때리면 그게 스포츠십에 어긋나는 행동입니까? 아니에요. 상대의 약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정당한 거예요. 우리가 UFC를 하는데 선수가 완전히 전투력을 상실했을 때는 스톱을 하지만은 상대가 전투력을 상실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대가 넉다운돼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파운딩을 때리죠. 그리고 그걸 판단하는 것은 심판이 하는 겁니다. 상대가 넘어져 있다고 해서 멈춘다? 그러다가 역전당해요. 상대의 약점을 포착했을 때면 과감하게 그 약점을 공격하는 겁니다. 상대의 약점을 포착했을 때면 과감하게 그 약점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법원의 약점은 뭘까? 신뢰입니다. 신뢰. 그 신뢰를 기준으로 흔들어야 되고 그 신뢰가 흔들리면은 반대편에 있는 상대적인 판사들과 당연히 분열이 일어나겠죠. 그때부터 우리는 구경만 하면 됩니다. 저는 형님들이 잘 싸우셨으면 좋겠어요. 힘든 싸움은 아닙니다. 그냥 야곰 아주 천천히 가면 돼요. 뭐든지 감정적으로 급하게 치닫다가 망칩니다. 한 발짝 스텝 바이 스텝 한 발짝씩 서서히 다가갑니다. 때를 기다리세요. 청나라와 명나라 싸움을 붙이듯이 우판 좌판을 싸움 붙이면 쉽죠? 대상만 다를 뿐이지. 그렇게 해서 판이 바뀌고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형님들 답답한 소리들 또 하재. 봐봐. 참정권에 대한 판결을 기각을 내린 사람이 선관위 판사다라는 그런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면은 만약에 참정권 기각을 때린 판사가 선관위하고 아무 관계 없는 판사면은 형님들 논리는 개박살 나는 거야. 그리고 또 자빨 빨갱이 새끼들한테 또 조리돌림 당하고 가지고 놀리지. 이게 형님들의 문제야. 굉장히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야. 내가 금방 설명해줬지. 라인이란 게 어떤 판사 라인을 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선관위원장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면 선관위원이 안 된 판사들은 이 라인이 아닌 거야? 왜 본인들 스스로가 멍충이가 되려고 노력을 항상 생각을 넓게 하라고. 우리가 그러잖아. 김 과장하고 이 과장이 있어. 둘 중에 라인을 타야 돼. 그래서 이 과장 라인을 탔어. 근데 이 과장이 힘이 세긴 센데 사장하고 친해서 힘이 세긴 센데 이번에 내가 승진해서 밀렸어. 그지? 그렇다고 내가 이 과장 라인이 아니야?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 쉽죠? 우리는 그 두 세력을 싸움 붙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좌판과 우판이라 그래. 좌판과 우판의 싸움을 붙이고 그리고 우판이 화력이 딸리면은 우판을 좀 도와주고 좌판이 화력이 딸리면은 좌판을 좀 도와줘. 그렇게 해서 싸움이 작은 싸움이 큰 싸움이 되게 부추겨야 돼.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우리는 하나의 전환점에 서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제가 최근에 이렇게 형님들에게 조곤조곤 설명해드리는 날이 별로 없죠. 대개 저는 큰 전환점을 앞두고 이렇게 조곤조곤 정제된 말로 형님들에게 말씀을 해드리는데 그 전환점이 곧 다가온다. 그걸 잘 극복해야 된다. 그걸 극복하면은 지금보다 좀 더 확장성이 생긴다. 이 부분을 형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올공에서 열심히들 싸우시는 형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후원해주신 형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산상 구입해주신 형님들, 보석 후원해주신 형님들, 멤버십 그리고 슈퍼챗 해주신 형님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점심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디너 브로드캐스팅 라이브 스트림 저녁 방송 여기까지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멸공 차단 박아라.